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화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우던 계약 부분 내용을 마무리하고 계약과 관련된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빡세게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미성년자의 계약입니다. 여러분이 미성년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잘 떠올려 보면서 이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미성년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OT 문제에서 냈던 건데 미성년자의 법적 연령 기준은 몇 살이었나요? 네, 기억날진 모르겠는데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만 19세 안 됐죠? 아마 만 17세 또는 만 16세일 건데 만 19세 미만인 자는 모두 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풀 때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 정치화법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만이라는 말이 안 붙고 그냥 나이만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법에서는 많이 붙든 안 붙든 만 나이로만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19세라고 적혀 있어도 만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저 분명히 말했어요. 문제 풀다가 19세라고 적혀 있는 거 보고 여기 만 19세예요? 만 19세가 아닌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혼낼 거예요. 알겠죠? 네. 법에서는 만을 안 붙여도 모두 만 나이로 적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미성년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민법상 행위 능력이 부족한 제한 능력자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자, 여기 보면은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했고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죠? 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하면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없앨 수 있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 네,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미성년자가 부모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어요. 그 행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단순히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이득만 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부담 없는 증여. 자, 증여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좋아요 라고 하면은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외삼촌이 저한테 아파트를 그냥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삼촌이 너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너한테 줄까? 라고 해서 제가 좋아요 라고 하면 성립하는 계약의 증여거든요. 그거는 나한테 어떤 부담을 주지 않고 나한테 이득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아파트를 받을 권리만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게 부담 없는 증여이고요. 또 채무 변제. 네, 여러분 채무라는 개념 지난 시간에 했었죠. 채무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생긴 나의 어떤 법적인 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무를 변제해주는 거, 변제는 없애준다는 거거든요. 변제해주는 거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삼촌한테 1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삼촌이 어느 날 미성년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갚냐? 갚지 마라 라고 한 거죠. 변제를 시켜준 거죠. 나한테 부담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좋은 거죠. 의무만 면해진 거죠. 이런 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여기 처본이 아니고 처분입니다. 처리할 것을 허락한 재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쉬운 말로 용돈이라고 하죠. 용돈을 처분하는 것도 부모님의 동의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사는 거 부모님한테 일일이 허락 안 받잖아요. 이거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용돈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랑 거래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뭐 노트북 판매점에 가서 비싼 노트북을 사서 갔어. 그리고 미성년자가 노트북을 막 사용을 했어. 근데 그걸 본 부모님이 화가 난 거지. 너 왜 내 동의도 없이 이렇게 비싼 노트북을 샀냐? 이 계약 취소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취소를 해버리면은 상대방이 사용한 노트북을 그대로 반납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손해볼지 모르고 언제 취소할지 모르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제도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입니다. 자, 여기서 확답이라는 것은 계약 취소할 거야 말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확답입니다. 계약 취소할지 말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있는데요. 근데 이때 확답을 촉구할 때 미성년자 본인한테 물어서는 안 되고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미성년자한테 물어보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한테 지금 여러분 자녀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 취소할 건지 말 건지 정확히 대답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입니다. 자, 이때 법정 대리인이 이 계약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해주면 그 계약은 그 자리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권리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권리는 철회권입니다. 네,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철회는 취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을 성립했는데 생각해보니 얘랑 계약하는 거 좀 좋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철회를 해버리면 계약을 없던 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민법에서 취소랑 크게 구별하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다르죠. 취소는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하는 거고 철회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추후에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대리인이 나중에 이 계약 확정하겠습니다라는 인정을 하기 전에 거래 의사를 상대방이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거래 의사, 이거 계약 없던 걸로 하자라고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이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은 철회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얘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얘가 미성년자인 걸 알았어. 그러면은 법정 대리인이 추후 인정을 하기 전까지는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할 때 얘가 미성년자인 걸 알았다면은 그 당시에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겠죠. 불안하면은. 그쵸? 당시에 알았더라면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철회권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권리. 권리는 아니고 마지막 제도는 뭐냐면은 취소권 행사 제한입니다. 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취소권을 주는 거거든요. 미성년자 본인이랑 법정 대리인한테. 근데 이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느 경우냐면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믿게 한 경우.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내가 성인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속였을 경우.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했다든지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성인이라고 속였을 경우 또는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그 거래 상대방을 속였기 때문에 속인 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3가지 제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다 마쳤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문제를 여러분이 정지 버튼 눌러놓고 먼저 풀어본 다음에 저의 해설을 들어주세요. 네, 다 풀어보았나요?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이라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학습용으로 받은 노트북을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을에게 팔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상황을 A, B, C로 나누었는데 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 당시 갑은 의사 능력이 있었는가에 아니요 라고 한 게 A입니다. 즉, 이때 당시 갑은 의사 무능력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의사 무능력자와 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나요? 아니죠. 바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B랑 C는 의사 능력은 있었어요. 자, 그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의 경우 예라고 대답한 C는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니요 라고 대답한 B는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의 경우에 갑의 부모가 갑의 행위를 동의했더라도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가 동의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에요. 다음 니은 볼게요. 계약 당시 의사 능력을 가진 갑이 문서로 을과 계약을 했다면 B의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서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문서로 계약을 해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C의 경우, 취소 가능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갑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확답의 요구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했어? 확답은 법정 대리인한테만 요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은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는 확답을 요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디귿 맞습니다. 자, 그럼 리을 볼게요. C의 경우에 갑의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면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소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취소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요. 이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던 걸로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손해를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인 2번입니다. 그럼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부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인데 계약 부분에선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자, 지금 3명의 미성년자가 나옵니다. 갑, 을, 병은 모두 17세로 미성년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17세라고 나와 있으면은 항상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 갑을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자, 갑 같은 경우는 A에게 자전거를 구입했는데 이때 A는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은 B한테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B는 을과 거래할 당시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나 다음날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병은 음향 장비를 구입했는데 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고요. C는 이걸 보고 병이 미성년자이지만 동의를 받았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해두고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입니다. 갑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A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소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죠? 취소권은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법정 대리인 통해서
갑도 취소를 할 수 있고 갑 스스로 혼자 찾아가서도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볼게요. A는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철회권과 관련된 문제예요. 철회권은 아까 말했듯이 계약 당시 거래 상대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럼 3번 볼게요. B는 미성년자인 을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를 확답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죠. 미성년자한테는 확답을 촉구할 수 없고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가 가능합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보기도 볼게요. 4번.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속임수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병과 C의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임수로 계약을 체결하면은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완전히 그때 확정이 되는 거죠. 동의를 받은 걸로 보니까.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갑, 을, 병은 모두 자신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은 취소가 가능하고요. 자신이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병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과제는 없으니까 계약에 대해서 복습 한번 쭉 해주세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